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뻔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일상에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의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우리는 삼국지를 읽을 때 이러한 지도에 너무 익숙해져서 마치 삼국이 서로 대등하게 경쟁한 것처럼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 영상에서 한번 리뷰한 적이 있는데요. 중국 역사학 연구에 있어서 일본의 대표적인 학자인 미야자키 이치사다가 저술한 중국 통사를 보면 위나라는 전국 13개 주 중에 9주를, 오나라는 3개 주를, 총나라는 1개의 주를 차지하면서 9대 3대 1의 비례를 보이는데 호구와 인구수까지 고려하면 삼국의 실력은 6대 2대 1이라고 추정합니다. 무엇보다도 위나라가 차지한 땅이 중원이라고 할 만한 중국의 핵심 지역이죠. 실제로 진수의 삼국지에서는 위나라 자체를 가리킬 때 중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양쯔강 이남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된 것은 삼국시대 이후의 5호 16국 시대에 유목민의 중원 침입으로 한족들이 이제 강남으로 대거 이주하면서부터죠. 이 상황에서 깡촌인 익주 하나 딸랑 차지하고서는 황제에 오른다? 이것은 유비의 정신승리 아닌가요?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펀토피아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좋아요와 알림도 꾹 누르셔서 펀토피아로 어서 들어오세요. 펀한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피로를 싹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유비에 대해서 평가하기에 앞서서 유비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촉한 정통론부터 알아보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나관중 삼국지는 촉한 정통론을 표방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역사는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프랑스인에게 있어서 나폴레옹은 어떤 존재일까요? 애증의 존재죠. 나폴레옹 때만큼 프랑스가 유럽을 석권했던 때가 없었죠. 그래서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프랑스 대혁명 결과로 탄생했던 민주정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황제에 올랐던 독재자이기도 했죠. 따라서 프랑스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프랑스가 외세 압박에 시달릴 때는 나폴레옹은 영웅으로 등장하고 프랑스가 민주주의를 추구할 때는 나폴레옹은 어느새 독재자가 되어 있는 거죠. 촉한 정통론에 입각한 삼국지 연예인은 원말, 명초에 나관중이 당시의 구전 자료 등의 작가적 상상력을 더해서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촉한 정통론의 뿌리는 의외로 깊어요. 그 단초가 되는 사건은 위나라 때 발생한 충격적인 황제 살해 사건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백주 대낮에 위나라 황제 조모가 사마소의 부하한테 살해당하는 일이에요. 제가 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안 보신 분은 제가 이 영상 끝에 붙여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254년 아직 10대의 나이로 얼떨결에 황제가 된 조모는 내가 위나라를 좀 부흥시켜야 될 텐데 하는 이런 책임감에 막 활활 불이 타는 거예요. 근데 조모는 사마사가 황제였던 조방을 폐위시키고 시골에서 그냥 데리고 온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조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황제인데 내가 지금 사마소의 허수아비 노릇이나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종들과 호위 군사들을 이끌고 사마소를 공격하려고 가는데 이 일이 사전에 알려지게 된 거죠. 비밀이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자기가 피살되고 마는 사건입니다. 나관중 삼국지에서 이 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모는 수레에서 나서며 짐은 천자다. 너희들은 모두 짐을 신하이거늘 왜 짐에게 칼을 겨눈단 말인가? 하자 군사들이 움찔하면서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다. 이때 사마소의 신복인 가충이 부하인 성제를 불러서 이복에 사마소께서 오늘 같은 날을 위해 그대의 뒤를 돌봐준 것일세 라고 하자 성제가 창을 들고 조모한테 막 가더니 틈을 주지 않고 바로 조모의 가슴에 창을 꽂아버린 거죠.
조모는 그렇게 수레에서 땅으로 떨어져 죽고 맙니다. 백주대낮에 황제를 죽여버려요. 이 비정상적인 방식을 통해서 수립된 진나라에 대해서 일부 중국인들은 정통성 있는 왕조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안으로 촉한 정통론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촉한 정통론에 입각해서 처음으로 쓰여진 역사서로는 동진시대에 습작지가 지은 한진춘추입니다. 제목이 위진춘추가 아니고 한진춘추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나라, 즉 전한, 후한, 그리고 촉한으로 이어지는 그 정통성을 진나라가 이어받았다는 맥락에서였습니다. 즉 조비가 한원제를 위협해서 선양을 받아서 세운 나라인 위나라는 정통성이 없다. 그래서 결국 삼국시대의 정통성은 촉한에 있다가 사마소가 촉한을 평정함에 따라서 진나라가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논리죠. 그 후 시간이 흘러갑니다. 위진남북조 시대를 거쳐서 수당, 다음 송나라 때로 내려오면서 민간에게서 삼국시대를 다루는 구전 문학 등이 발달했는데 민간에서는 촉한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은 사람들은 삼국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비가 이겼어? 와! 막 이러고 유비가 만약에 져가지고 막 도망가면 눈물까지 흘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민간에서는 조조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조가 저지른 만행 중에 하나인 서주대학살. 이 서주대학살이 꾸준히 구전되어 내려오면서 민중이 조조에 대한 악감정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조가 서주대학살을 저지른 배경은 조조의 아버지 조숭을 비롯한 조씨 가문의 사람들이 서주 자사 도겸의 부하들한테 다 살해당해 버리잖아요. 이 미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조조가 거의 이성을 잃었던 거예요. 그는 복수를 펼쳐서 서주 지역의 남녀를 다 합쳐서 민간인 10만 명을 죽여서 그들의 시체로 인해서 강물이 막힐 지경으로까지 죽여버렸다고 해요. 조조군은 민가의 닭과 개를 잡아먹고 집을 다 허물어가지고 촌락들을 거의 다 쑤셔가지고 폐허로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는 삼국지 연의는 민간에서 형성된 소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이런 조조를 과연 영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후에 송나라는 요나라 그리고 금나라에 의해서 강남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남송이라고 하죠. 강남 쪽에 위치했던 한족들은 이민족이 다스렸던 강북보다 강남 쪽을 더 우호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 생각이 더 발전해서 정통성이 강남 쪽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나가면 남송시대의 명분을 중시하는 성리학이 성립이 되죠. 이 성리학은 지나치게 중화중심주의이고 이민족을 배척하는 사상입니다. 이 성리학적 관점에서 유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같은 한족의 나라인 조위는 강북에 있었던 여러 이민족 국가들의 이미지와 오버랩되면서 악한 이미지를 지니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유비는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전에도 간단히 리뷰를 했었는데 역시 끝에 붙여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유비의 장점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볼게요. 유비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군주급 인사가 신하들의 말을 잘 경청한다? 사람들이 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또 딱딱하거나 권위적인 조조의 이미지와는 달리 독서를 좋아하지 않고 대신 개, 말, 음악, 아름다운 옷을 좋아했다고 해요. 이 또한 서민들에게 친밀한 이미지인 거죠. 한편 학자의 눈으로 본 삼국지의 저자인 방북진 교수는 유비의 핵심 인품으로 강인함을 뽑았습니다. 유비의 삶은 황건적의 난 때 군사를 일으켰을 때부터 적벽대전에서 승리하기까지 약 25년 동안 힘든
끊임없는 그 공격과 막 좌절들의 나날이었죠. 그는 공손찬, 도겸, 여포, 조조, 원소, 유표에게 몸을 의탁한 적이 있었고 부인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거나 가족과 헤어져야만 했던 때도 4차례나 있었죠. 하지만 그는 실패하고도 다시 여러 번 일어났고 절대로 의기소침하지 않았어요. 5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유표의 식객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50세라니요. 이 당시라면 인생을 정리할 나이가 아닌가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제갈량이라는 인재를 영입하면서 재기를 꿈꾸게 됩니다. 단순히 강인함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특급 강인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수는 정사 삼국지에서 유비는 임기응변과 재간과 책략이 조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차지한 국토는 좁았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으며 끝까지 조조의 신하가 되지 않았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진수와 생각이 약간 달라요. 임기응변, 재간, 그리고 책략? 유비가 조조보다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조조와의 차이를 낳은 결정적인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너무 쉬워요. 시작점이 달랐던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조조는 준재벌에서 재산을 증식시켰지만 유비는 골목 가게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시작해서 재산을 늘린 셈인 거죠. 시작점이 달라도 너무 달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개 중에 한 줄을 차지한 것은 유비 입장에서는 완전 자수성가 아닌가요? 사실 유비는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형주와 익주를 모두 차지했을 때는 천하통일의 위세까지 막 당당했었죠. 하지만 그의 발목을 붙잡은 것이 있었으니 그의 오랜 건달 생활로 얻어진 그 건달 기질인 거죠. 그 건달 기질. 큰 그림을 못 보고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삼국지에서 도구에게 채찍질을 한 사람이 장비가 아니라 유비인 것을 알고 계시죠? 유비가 황건적을 토벌한 공으로 안휘위가 되었을 때는 도구라는 인물이 공무로 안희연에 오게 되죠. 이때 유비가 아련을 요청해서 통하지 않자 곧바로 들어가서 도구를 포박하고 곤장 200대를 쳤다고 해요. 이런 성질로 뭘 정치를 한다는 건가요? 평상시는 조용히 잠재해 있다가 욱하는 상황에서 이런 승질이 나오는 거예요. 승질. 그는 이런 기질을 버리지 못해서 관우의 원수를 갚는다고 일흥 전투를 일으키고 거기서 지게 되면서 그의 거의 모든 자산과 꿈마저 한꺼번에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전 영상들에 잘 설명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랄게요. 다시 유비의 장점인 강인함으로 돌아갈게요. 저는 그의 강인함의 배경에는 한 황실의 후손이라는 오롯한 자존감, 그 자존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비는 어려서 홀로 된 어머니와 함께 집신과 돗자리를 엮어서 생계를 꾸려 나갑니다. 그래도 유비는 자기가 한나라 경제의 후손이라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 유비는 아이들과 나무 밑에서 놀면서 나는 반드시 깃털로 장식한 천자의 수레를 탈 거야 라고 말하곤 했답니다. 유비는 전한 경제의 아들인 중산정왕 유승의 먼 후손으로 그가 황족인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인즉 당신은 후한의 광무제 계열이 아닌 전한 왕실에서는 자손에게는 황족의 대우를 해주지 않았어요. 삼국지 연의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유황숙이란 말, 즉 황제의 숙부뻘이란 말은 정사 삼국지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아요. 유비에게 있어서 조조, 원소 등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은 한나라 신하 출신이고 자기는 황족이라는 거죠. 황족이 어떻게 신하한테 굴복을 해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거죠. 후한 말에 난세가 도래하자 그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황실의 후손인 자기가 이를 극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죠. 누가 유비에게 이 책임을 줬나요? 자신을 한 황실의 적통으로 생각한 유비의 판타지 아닌가요? 그는 죽을 때까지 엄청난 판타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 판타지는 그의 인생을 고단하게 만들었지만 그의 꿈을 마침내는 이루게 해줬던 거예요.
조조가 위왕에 오르자 유비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자기도 한 왕에 오르고 조비가 황제를 칭하자 자기도 겨우 익주 하나를 가지고서도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 시대가 유비에게 난세를 평정하라 하는 의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환타지가 그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일종의 정신승리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정신승리를 근데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강인한 정신력의 산물인 거고 이러한 강인한 정신력이 그를 비범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펀토피아에서 다뤘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